산타클로스는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우편번호와 30개 이상의 언어로 편지를 답장해주는 팀까지 가지고 있어요. 곰팡이 핀 치즈는 F1 자동차처럼 경주되고, 독립기념일은 도시 전체가 이사하는 대이동의 날이 됩니다. 만화와 코미디 스케치를 섞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이곳은 캐나다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논리는 겨울 휴가를 떠나는 곳이죠. H.O. 제기요 산타클로스를 위한 특별한 우편번호. 하늘을 덮는 겨울 한가운데 캐나다는 지구상 유일하게 산타클로스가 공식 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됩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만의 특별한 우편번호도 가지고 있어요. H.O.H. 옹액들, 익숙한 호호호를 재치 있게 표현한 코드죠. 1981년부터 산타 편지 쓰기 프로그램은 매년 캐나다 우편공사에서 아이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통의 편지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200개국에서 3천만 통이 넘는 편지가 도착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타 편지 쓰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편지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9,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 대부분 캐나다 우편공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30개 이상의 언어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까지 포함해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씁니다. 엉뚱한 질문이든 소박한 소원이든 심지어는 슬픈 이야기든 모두 사랑이 담긴 송글씨로 정중히 답장됩니다. 이건 동화가 아니라 진짜 전통입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는 기적, 친절함과 상상력, 그리고 마법을 믿는 나라가 함께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죠. 캐나다는 단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길 바라시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소원을 남겨보세요. 냄새 덕후들을 위한 신성한 장소, 악취 치즈 박물관은 실제로 존재한다. 온타리오주 생알베르 마을의 푸른 들판과 전통 유제품 농장들 사이에 가장 까다로운 미식가들조차도 코를 찡그리게 만드는 장소가 있다. 품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오래된 치즈에서 풍기는 향수를 자극하는 강렬한 냄새 때문이다. 1894년에 지어진 생알베르 치즈 협동조합 박물관은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치즈 생산 시설 중 하나다. 이곳은 고대 장인의 레시피를 보존하고 곰팡이 치즈, 블루츠 치즈, 거대한 숙성 치즈 덩어리까지 전시하며 진정한 냄새 중독자들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 열정이 절정에 이른 순간 1995년 이 박물관은 무려 10톤에 달하는 거대 치즈 바퀴를 만들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마을에서는 생알베르 치즈 축제도 열린다. 치즈 경주, 치즈 던지기, 치즈 퍼레이드는 아침 커피처럼 흔하다. 아이들은 카망베르 조각처럼 차려입고 어른들은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치즈 바퀴를 응원하며 소리를 지른다. 생알베르 사람들은 냄새를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지역 정체성으로 여기며 하나뿐인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킨다. 냄새가 하나의 국가적 보물로 격상된 대담한 문화의 조각이다. 물속으로 곧장 달리는 버스가 있다.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다. 18세기 영국 해군 기지였던 항구 도시 노바스코샤 주 할리팩스의 자갈길 위를 달리다 보면 모든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상한 탈 것이 등장한다. 하버호퍼, 도로를 달리다가 바다를 수영하는 괴상한 수류 경용 버스다. 겉보기엔 제2차 세계대전 시절의 군용 차량처럼 보인다. 실제로도 그렇다. 하버호퍼는 미군의 LARCV 수류 경용 차량을 개조한 것이다. 초록색으로 칠해지고 지붕과 유쾌한 가이드 음향 시스템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을 2개의 세계로 데려간다. 버스는 구시가지 시계탑, 시타델 힐, 고풍스러운 영국식 건축물이 있는 이웃 지역 등을 지나며 시작된다.
그러나 진짜 흥부는 갑자기 항구 쪽으로 방향을 틀며 바다로 뛰어들 때 찾아온다. 버스는 수면 위를 떠다니며 한때 거대한 폭풍과 천골 실련 대폭발로 유명했던 할리팩스만을 가로지른다. 육지에서 바다로, 역사에서 체험으로 하버호퍼는 단순한 시내 투어가 아니라 놀라운 전환을 보여주는 경험이다. 그리고 어쩌면 캐나다이기에 가능한 수영하는 버스가 도시의 관광 상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방귀 뀌면 벌금? 정말이야? 만우절 농담처럼 들리지만 100% 사실이다. 예의와 친절, 차분함으로 유명한 캐나다. 이 나라는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방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법전에만 적힌 것이 아니었다. 2012년 서스케이처원주 레지나시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교통위반 때문이 아니었다. 그 이유? 그는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뀌었고 고의로 경찰을 도발하고 모욕한 행위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최대 500캐나다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기이한 진실 중 하나일 뿐이다. 믿을 수 없는 15가지 이상한 캐나다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 갈렸다. 고의와 실수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잘못된 시간에 콩을 먹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 논란 속에서도 공공장소 소란을 금지하는 이 법, 방귀 포함은 여전히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으며 메이플립의 나라에서 가장 기묘한 법적 유물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공공공간에 대한 캐나다인의 극진한 존중 문화도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때때로 친절이 법이 된다. 때로는 침묵도 포함된다. 화산 위에 지어진 도시, 옐로나이프. 북서부 준주에 얼어붙은 툰드라 속에 위치한 옐로나이프. 북부 캐나다의 추운 수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다. 수백만 년 동안 잠든 화산의 열기다. 이 도시는 고대 화산 분화구, 지대 위에 세워졌으며 지하에는 아직도 지열이 남아있다. 이 덕분에 주민들은 겨울철 난방비를 걱정하지 않는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연열이 매서운 추위를 부드럽게 해준다. 옐로나이프는 단순히 오로라를 쫓기 위한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한때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자연이 이제는 조용히 사람들의 생존을 돕는 곳이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화산, 깊은 추위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기적이다. 가을의 칠색 잎사귀, 캐나다의 자연 마법. 매년 가을 첫바람이 끝없는 단풍 숲을 스치면 캐나다는 변화하는 색의 생생한 그림으로 변한다. 가장 작은 잎사귀조차도 예술가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단풍나무 밀도를 가진 이 단풍잎의 땅은 거의 신비로운 광경을 선사한다. 한 계절 동안 최대 7가지 색으로 변화하는 잎들. 신선한 봄의 녹색에서 밝은 금색, 불타는 오렌지, 짙은 빨강, 어두운 보라, 흑빛 갈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른 서리가 내려앉을 때 희뿌연 회백색까지. 이 광경은 완벽한 사진을 찾는 사진가들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조용히 만들며 숲 전체가 겨울잠에 들기 전 자연의 덧없는 작별춤을 보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캐나다는 단지 국기에 단풍잎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가을의 영혼 자체를 품고 있다. 진짜이며 빛나고 이 땅에서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썩은 달걀 호수, 악취가 심할수록 사람들이 몰린다. 알버타의 로키 산맥 회색돌 계곡 사이에 숨겨진 황 온천은 보기 전에 냄새부터 맡게 되는 독특한 광물 호수다. 그 지독한 썩은 달걀 냄새는 오염이 아니라 고대 화산암에서 방출되어 지하수에 녹아든 천연 황 때문이다.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지옥 같은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지만 이상하게도 이 지역 사람들과 온천 마니아 관광객들은 매년 이곳을 찾는다.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에 힘이 있다고 믿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서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모두 동의한다. 황이 풍부한 온천수는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근육 피로를 완화하고 피부를 재생시킨다. 몇몇 고급 습에서는 이런 물을 재현하려 애쓰지만 황온천에서는 자연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진짜 물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화려한 자쿠지도 고급 사우나도 없다. 단지 썩은 달걀 냄새, 차가운 산악 바위, 야생 속에서 들리는 샘물의 보글거림뿐. 그런데도 이곳은 계속해서 방문객을 끌어들인다. 냄새 때문이 아니라 그 냄새가 오히려 무언가 좋은 것을 준다는 믿음 때문이다. 자연이 늘 놀라움을 주는 나라 캐나다는 냄새나는 호수를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관광지 중 하나로 바꾸어 놓았다. 얼음 목욕과 눈 속 돼지 경주. 캐나다의 겨울은 단지 눈, 따뜻한 음료, 벽난로 옆 크리스마스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추위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된다. 퀘벡의 대형 겨울 축제부터 유콘의 독특한 얼어붙은 머리카락 대회까지 캐나다인들은 살을 내는 추위를 모두의 기쁨으로 바꾼다. 유콘의 타키니 온천에서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영하 20도에서도 온천에 몸을 담근다. 그리고 젖은 머리카락이 자연 조각처럼 얼어붙기 시작한다. 머리카락이 바깥으로 퍼지고 위로 솟구치며 하얀 안개 속 나무뿌리처럼 뒤틀린다. 그런 다음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대회에 제출한다. 상품은 전설의 얼음머리, 커뮤니티에서의 1년간의 연계. 알버타나 매니토바 같은 주에서는 얼음 위에서 돼지 경주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지역 축제에서 실제 스포츠다. 통통한 아기 돼지들이 빙판 위를 미끄러지며 구르고 때론 뇌실 결승전처럼 열광 속에서 우승하기도 한다. 그리고 더 있다. 얼음 목욕은 인기 있는 의식이다. 얇은 수영복을 입고 얼음 호수로 뛰어들며 소리를 지르고 곧 웃음이 터진다. 그들은 극한의 추위가 단지 도전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을 북돋우며 살아있다는 가장 깊은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고 믿는다. 캐나다에서는 겨울이 사람들을 실내에 가두지 않는다. 오히려 야생적이고 따뜻하며 이상할 정도로 하나가 되는 순간들을 열어준다. 캐나다인들만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립기념일이 이사하는 날, 감히 해볼 수 있을까? 전국이 7월 1일 캐나다데이의 불꽃놀이를 하며 축하하는 동안 몬트리올에서는 완전히 다른 축제에 빠진다. 거대한 이사 대이동. 이사하는 날, 무빙데이로 알려진 이날에는 7만 가구 이상이 동시에 가구, 냉장고, 오래된 매트리스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간다. 렌터카와 짐 가득 실은 자전거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는 모습에 혼란이 너무 심해 구글 지도조차 포기할 때도 있다. 이 전통은 모든 임대 계약이 7월 1일에 종료되도록 했던 퀘벡의 오래된 임대법에서 시작되었다. 매년 반복되며 독립을 기념해야 할 날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사데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몬트리올에서 캐나다데이는 단순한 국가적 자긍심의 날이 아니다. 땀범벅이 된 시간과의 싸움 속 낡은 트럭과 함께하는 날이다. 무지개 속에 사는 삶, 젤리빈 로우 거리. 뉴펀들랜드 세인트 존스 항구 도시에 있는 한 거리는 처음 방문한 이들을 놀라게 한다. 마치 동화책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젤리빈 로우, 이곳의 집들은 타오르는 오렌지, 민트 그린, 베이비 핑크, 몽환적인 보라색 등 사탕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한때 재로 사라졌던 기억이 있다. 역사적인 화재 이후 주민들은 차가운 콘크리트 대신 색으로 믿음으로, 희망으로 다시 지었다. 대서양 안개 속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밝은 색을 칠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한 것이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밝게 살기로 선택했다. 오늘날 젤리빈 로우는 유명한 사진 명소일 뿐 아니라
뉴펀들랜드 정신의 생생한 상징이 되었다. 장소가 거칠수록 색은 더욱 눈부시게 빛난다. 투 스피릿, 캐나다에서 특별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칭호. 소나무 숲과 얼어붙은 호수가 덮인 신성한 땅, 달빛 아래 조상들이 사냥하던 그곳에서 현대의 성별 정의를 넘은 믿음이 살아 숨쉬인다. 투 스피릿이라는 정체성, 즉 한 몸에 두 개의 영혼을 지닌 사람. 캐나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가진 여성은 다르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우주의 균형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존경받는다. 그들은 사회적 역할, 성 정체성, 결혼까지도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부족의 원로들에게 그들은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선물 받은 존재, 치유자, 공동체의 연결자이며 음양, 부드러움과 강함, 어머니와 전사의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영혼들이다. 이것은 단지 성 정체성이 아니라 존재를 틀에 가두지 않고 영적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하는 깊은 삶의 철학이다. 진짜 차가운 꿈, 3개월 후 녹아 사라지는 얼음 호텔. 겨울이 길게 머물고 하늘에 눈이 내리는 퀘벡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건축물이 있다. 오텔 드 글라스, 무려 3만 톤의 순수한 눈과 얼음으로 조각된 호텔.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얼어붙은 꿈속을 걷는 느낌이다. 벽과 침대에서 칵테일장까지 모든 것이 얼음처럼 차갑지만 수정처럼 반짝인다. 푸른 조명이 비추는 복도, 투명한 얼음돔, 생생한 조각상들이 방문객들로 하여금 마치 눈의 여왕의 실제 궁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 호텔은 매년 단 3개월만 존재하고 봄이 오면 완전히 녹아 사라진다. 그리고 겨울이 돌아오면 다시 처음부터 지어진다. 마치 인간과 자연 사이, 창조와 소멸 사이의 의식처럼. 북유럽에도 유사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오텔 드 글라스는 유독 캐나다답다. 웅장하고 예술적이며 끝없는 추위 속에서도 꿈결 같은 느낌을 준다. 미안해요의 나라, 사과가 국민성인 곳. 캐나다인의 발을 실수로 밟았을 때 먼저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쪽은 바로 그들일 가능성이 크다. 믿기 어려운가? 하지만 사실 캐나다인의 칠슝 파토로가 하루에 최소 한 번은 사과한다고 고백한다. 비가 오는 것에 대해, 누군가 미끄러진 것에 대해, 혹은 조금 오래 눈을 마주친 것에 대해서까지도. 캐나다에서 미안해요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공감을 나타내는 언어이며 일상 예절에 깊이 박힌 일부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사과법이라는 특별한 법까지 제정했다. 사과가 법정에서 유죄 인정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절히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고 논쟁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캐나다는 이렇게 말한다. 때로는 단순한 미안해요가 하루 중 가장 다정한 행동일 수 있다. 캐나다는 커피, 도넛, 그리고 메이플 시럽 없이는 못 산다. 단풍나무 숲과 북극곰의 나라 캐나다는 놀랍게도 세계에서 도넛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미국도 일본도 아니다. 이 설탕 가득한 동그란 간식의 진정한 왕국은 캐나다다. 그렇다면 캐나다인들이 아침마다 마시는 음료는 무엇일까? 거리 모퉁이마다 정답이 있다. 팀 홀튼스, 전국에 수천 개의 매장을 가진 국민 커피 체인. 사람들은 매일 더블, 크림 2개, 설탕 2개 들어간 커피를 위해 줄을 선다. 수백만 명이 반복하는 아침 의식이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캐나다인들은 푸틴으로도 유명하다. 그레이비와 녹인 치즈가 덮인 감자튀김의 엉망진창 요리. 그리고 설탕 타르트. 가장 추운 겨울날에도 마음을 녹이는 달콤함을 지닌 간식.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아이콘? 메이플 시럽, 얼어붙은 나무에서 채취한 호박색 금, 팬케이크부터
구운 고기까지 모든 음식에 뿌린다. 마치 모든 식사가 캐나다의 맛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캐나다에서는 겨울만이 뼈를 녹이는 게 아니다. 진하고 달콤한 간식들이 마음까지 녹여버린다. 매일 아침이 도넛으로 시작되는 곳에 살 수 있을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세요. 비버, 캐나다 황금시대를 짊어진 작은 생명체. 곰도, 무수도 아니다. 캐나다인의 마음속 진정한 국가 상징은 작고 근면한 동물이다. 비버, 자연의 엔지니어. 17, 18세기 비버의 부드러운 모피는 부드러운 금으로 불리며 세계 모피 무역의 최고 상품이 되었다. 바다를 건너는 배들, 강가의 교역소, 영토 분쟁, 이 평범해 보이는 생명체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비버의 가치는 모피에만 있지 않다. 그들의 댐짓는 본능은 새로운 호수를 만들고 수위를 조절하며 지형을 바꾸고 그로부터 풍부하고 번성하는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오늘날 비버는 동전, 문장, 그리고 캐나다인의 마음속에 등장한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존재들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캐나다에서 믿기 힘든 15가지 이상한 이야기는 여러분을 놀라움에서 놀라움으로 데려갑니다. 수영하는 버스에서부터 대회에 나오는 악취치즈, 산타 전용, 우편번호까지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캐나다는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이게 진짜라고? 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 영상은 오락과 참고를 위한 목적입니다. 콘텐츠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세상에 더 많은 기이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15가지 사실 중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